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기득권에 대한 단상들을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점점 기득권 사회로 됨에 따라서 기득권들의 장난들이 사회에 깊숙이 지금 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상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의 장난들이 보일 때마다 제동을 걸려고 노력해야지,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계급사회가 당연시 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진보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프리덤헌식의 자유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기득권 계급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이게 절대로 당연하게 감수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은요, 평등하지 않은 세상하면서 더 팔레스 73 호화 아파트에 대해서 칼럼을 썼어요. 연예인이나 스타나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호화 아파트를 산다. 그걸 또 공개한다. 솔직히 욕이 나오지만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계급이다. 누구나 지방에서 서울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보다 넓은 면적으로, 보다 최근에 지어진 곳으로 레벨업을 꿈꾼다. 가장 높은 것을 표방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절대 다수는 못 먹는 감을 찔러나 본다. 자, 요렇게 말하면서요, 이 100억에서 400억 하는 초호화 불평등 아파트와 관련해 시행사가 욕을 여기저기서 먹었지만은 홍보 효과는 탁월했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자,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사치품 명품에 대한 베블렌 효과가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대형 건설사도 점점 고급적인 브랜드와 고급형 디자인을 자랑한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계급이 있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송파, 잠실, 강남, 삼성, 청담, 대치동 등이 최상위 계급에 속한다. 지난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일부도 마찬가지다. 자, 이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고 전부 거기서 살고 싶어한다. 사치제에 속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징벌세를 매기고 있지만 격차는 점점 더 커진다. 누가 뭐래도 이미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 된 듯하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 머니투데이 김평아라고 건설부동산부 기자라는 젊은 애가 이따위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언론사의 건설 파트를 맡고 있는 기자라는 것은 기자가 아니라 건설업자들 대리인 같아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에요, 이 메시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난 사회적 반대 여론이 조성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사그러들고 아파트 시행사는 사과했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득권이 노리는 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꾸 오랫동안 주입시키면 거짓이라도 그것이 사실이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동관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그러면 발표를 하면 될 건데 발표하지 않고 내정설 유력설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이제 한간에 널리 알려진 자녀의 학폭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동관의 학폭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니까 정권에서 이수엔 스마일에 대해서 흥분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선생을 매수하고 그리고 사교육을 특별하게 시켜서 그 애를 갖다가 좋은 대학에 집어넣는 데 치중했죠. 그리고는 자식들한테 학교 가서 쓸모없이 사고치지 말라고 굉장히 가르치긴 했습니다. 왜? 상류층이요, 살아가는데 공연히 학교에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가능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 가능하면 이 소리 소문 없이 다니도록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 아들, 딸도 학교 다닐 때 좀
소리 소문 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권력이 세고 돈이 많을수록 자식들은 소리 소문 없이 다니도록 했고 조용히 선생들을 매수하든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력이 자식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딱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세다. 우리 아버지 권력 핵심이다. 이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자식이요, 학교에서 짱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한 애들 드라마 글로리처럼 괴롭히고 이런 게 그냥 쾌감으로 삼으면서 아버지의 권력을 자식이 그대로 학교에서 행사한다. 그래서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의 자식들이 요즘은 학교에서 학폭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 학폭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학교 연루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순신 사건에서 보듯이요. 부잣집 자식, 상류층 자식은 자식도 기득권화돼서 그냥 사회에 나가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내부에서 기득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니 10대가 기득권 권력을 행사하면 빵스테를 시키고 애들 패고 그리고 약한 애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참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자,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늘리기로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합의했대요. 근데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사 숫자는 11만 명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어디에 부족해요? 응급실에 부족하고 응급실에는 주로 긴급 수술을 해야 될 의사가 부족하고 소아과에 부족하고 산부인과에 부족하다. 수술하는 내외과에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는 이 산소 내외라고 부르는 이 집중적인 이 의사 중에 3D 업종에 해당되는 과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병력을 면제시켜주고 그 4개 과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집이 어렵지만은 의대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내가 산소 내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응급실 근무하겠다 하면 장학금을 지불해요. 그 다음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공보험으로서 대체해 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인데요. 무슨 놈의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합의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자, 의대 정원 늘리고 공공의대 만드는 문제 이전에 지금 왜 산소 내외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고 군의관도 부족한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부터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의관이나 공보의도 지금 같은 근무기간과 지금 같은 대우로는 안 되죠. 급료를 한 500씩 준다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무기간도 2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점을 고치지 않고요. 자꾸 정원에만 몰두하는 거는 기득권 자식들은 죄다 조국에 의해서 보듯이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요즘 변호사보다 더 좋은 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의 자식이 의사가 되고 싶은데 기득권 숫자도 상당한데 그중에서 의사가 되는 거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하는 거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시제도를 없애버린 것도요. 결국 기득권의 자식들이 쉽게 변호사가 되고 법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에 가보면 그 큰 나무가 있는 서초사거리에서 쭉 그 테란로를 내려다 보면 약간 내리막이죠. 이 플러터너스 나무가 있는데 아주 사각 모양으로 나무 이발을 잘해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미국의 부자 동네에 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동네 공원에 가보면 이 나무를 갖다가 거의 닭발 모양으로 그래서 나무 몸체가 있고 나머지 큰 줄기 몇 개만 남겨놓고요. 다 잘라버렸어요. 약간 파란 잎들이 몇 개 달려있어요. 공원이라는 게 숲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 닭발 모양으로 헐벗어 있는 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면서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닭발 모양으로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요. 이건 나무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고 식물 학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지나왔습니다만은
영등포 쪽에서 양화대교를 건너서 합정으로 올 때요. 남단 진입로에 보면 한 4, 50년 된 큰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쭉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10그루쯤 되는 그 플라타너스 나무를요. 누가 뭐라 했는지 혹시 오세훈이 뭐라 했습니까? 다 베버렸어요. 아니 4, 50년 묵은 나무를 갖다가 한 10그루를 한강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는지 다 베버렸어요. 그리고 밑둥만 나누니까 밑둥에서 참 안타깝게 또 이렇게 푸릇푸릇 올라와요. 보기가 흉하니까 또 누가 뭐랬는지 오늘 보니까 밑둥까지 파버렸어요. 나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득권한테는요 아주 이쁘게 이발한 플라타너스 서민 동네에는 닭발 모양으로 그냥 깡뚱깡뚱 자른 군대 이등병 머리 또 어떤 데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수십 년 된 나무를 그리고는 밑둥까지 파버렸습니다. 나무도 기득권 동네에 가서 살아야 운명이 편해요. 같은 플라타너스라도. 요즘 보면 좌파에서 어느 시점인가 윤석열 정권 따라서 우파가 된 자들이 유튜브에서 뭐 슈퍼챗이나 돈벌이가 아주 상층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대요. 한때는 좌파 세상에서는 좌파 이론을 뒷받침하고 좌파의 앞잡이로 저하고 싸움까지 했던 사람. 어느 순간에 우파 행세를 하고 있고 좌파에서 덮보잡이다가 우파로 와서 또 유튜브나 이 SNS계의 거두가 되어 있어요. 수입도 아주 짭짤해요. 아마 저보다 한 20배쯤 잘 벌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요. 좌파에서 붙어서 치어리더로 기득권이 되고 싶다가 좌파 안에서도 욕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파에 와서 인플루언스 기득권이 되는 자들을 보면서요. 사람이 저렇게 변신을 참 잘할 수 있어야 기득권이 되는데 저는 변신을 잘 못해서 평생 기득권이 되기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V 틀면 뭐 정치 프로예요. 그 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달고 나오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김남국이도 뭐 텔레비에 나와가 그럴 때 내가 그때 김남국이하고 돈가스를 둘이 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 문재인이 아들 친구라고 하고 좀 이렇게 기세등등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애가 본질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나이 든 선배로서요. 밥 한 끼 먹으면서 충고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험하고 옳고 그르고를 가리기가 어려운 세상이니까 함부로 어디에 올인하고 줄 서고 하지 말고 자기 먼저 가치를 좀 키우는 것이 좋을 거다 했는데 뭐 제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올 때부터 기득권처럼 돼가지고 정치판에 설치고 다니는데 그런 애들이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가 고인 같은 문제 또 술자리 문제, 더 나아가지고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과시의 문제 등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갑자기 기득권으로 만들어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청년급제가 완전히 신세 조지는데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은 인턴 기간을 정해서 적어도 정치판에서 10년 동안 무보수로 몸으로 때우면서 정치 현실을 배우고 나서 인턴을 떼줘서 정치판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자,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 애들이 기성 정치인보다 더한 기득권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투기를 하니까 기득권 따라서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코인 투기하겠다고 야단이고 뭐 9억 이하 집을 5억까지 빌려준다 4%대 이자로 빌려준다 하니까 막 40조가 나가가지고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기는 기득권이 하는 것이고 기득권이 아닌 자가 투기해서 돈 벌기는 불가능하다. 프로 갬블러 도박꾼이 그야말로 카지노판에 가서 돈을 딸 수 있지. 그것도 항상 아닙니다. 어쩌다가 따요. 일반 사람들은 카지노나 강원랜드 넣어놓으면 대부분 돈을 잃는다. 강우에 콩나듯이 하나씩 잭팟 터뜨리는 사람은 있다. 그런데 이 투기를요. 기득권이 아닌 사람이 나도 투기해서 돈 좀 벌겠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대한민국의 상류층 숫자가 중산층 서민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오늘 기득권에 대한 단상들을 좀 짚어봤습니다.